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인간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복장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아우 추워요. 네. 저 인사 좀 시키게 좀 기다려주세요. 피플라이프에 근무하고 있는 재무설계사 황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홍인간 TV의 마스코트. 요즘 살이 안 빠지고 있는 김창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그 열혈 팬이 한 명이 또 저기서 구경하고 계세요. 아 오늘 덩치에 안 맞는 네, 방청객이 오셨어요 오늘. 오늘 리액션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나중에 또 한번 참여 하도록 유도를 할 텐데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하겠죠? 네, 할 거예요. 앞에 눈앞에 아른거린다 네. 지금. 네. 저희 지난주에 네. 저희 우리 돈이 되는 보험과 재산 증식 보험과 뭐 이런 거 정리를 했었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저희 아이들 위한 그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돌아오는 시간을 갖기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대표님 너무 많이 막 바빠요. 끝나고 어디 가신다더니 연애를 시작하시더니 지금 집중 못 하고 계세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천천히 해주세요. 저희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연애도 천천히. 아니 얘기 다 해놨으니까 방송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네, 어쨌든 오늘 아주 마음이 바쁘신 게 보입니다. 저 얼굴 빨개졌잖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오늘 준비해 올 것도 안 해오셨다면서요. 못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럴 죄송합니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분산돼 있는 건 정확합니다. 이거 보시는 여러 그 시청자분들 네.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어쨌든, 하겠습니다. 방송도 열심히 하고. 네. 네, 이제 새로운 연애도 시작하고 네. 돈 모아야죠. 네, 꽃길만 걸으시길. 네. 아이들 교육에도 또 축복드립니다. 신경 아이들 교육도 이제 배워야죠. 아, 그럼요. 이젠 그 서서히 다가오는 이야기들이니까. 너무 앞서 나가나? 아직 이제 그럴 나이 벌써 지났습니다. 네. 나이는 지났으니까 네. 모르고 있던 거 잘 배워서 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저희 네. 그 김창섭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다는 아. 걸 오늘 못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리뷰는 다음 주에 네. 저희가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바빴습니다. 많이 바쁘실 거예요. 네. 그래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정리해서 네. 공약한 대로 하나의 그 정리된 상품을 네. 우리 대표님한테서 추천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셔야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연애도 되고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안정이 되십니다. 방송 모니터링을 할 뿐만 아니라 네. 대표님 그 성함까지도 다 외웠어요. 아, 잘 부탁드려요. 우리 네, 김창섭 네, 대표 잘 부탁드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만큼 관심 있는 거예요. 네네네. 공약대로 네. 잘 정리해서 네. 대표님과 다음 방송 때에는 꼭 상품을 추천받는 걸로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제가 못하는 거 대신에 네, 저희 아이들 교육 요거를 뭐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오늘은 그냥 작은 소제목으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에 네. 천냥빚을 갚는다. 네. 그것도 돈이네요. 그럼요. 네, 아주 큰 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이라는 재산이라는 그 가치가 우리 곳곳에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한정되게 보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카가 태어났잖아요. 네. 네. 이번 주 주말에 네. 그 산후조리원에서 나왔어요. 좀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가는 날이 이번 주입니다. 첫 대면이 아닐까. 너무 설레이실 것 같아요. 별로 그다. 시크하신 집인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근데 이제 네. 그 아이들이 그 태중에 수정체로 자라면서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그 감각 기관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감각기가 네. 귀일 것 같아요. 네. 딩동댕 맞추셨어요. 제가 약간 어렸을 때부터 백과사전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약간 감이 그런 쪽에 좀 총만 섰군요. 정확하진 않았어요. 총만. 네. 어쨌든 귀가 제일 먼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태교할 때 그렇죠. 아이들한테 좋은 동화를 읽어주고 그리고
그 엄마의 목소리보단 아빠의 목소리 중저음이 이게 주파수상 네. 아이들한테 굉장히 잘 전달이 된대요. 아. 그래서 임신했을 때 아빠들이 동화를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이제 전문가분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그런 정서 것처럼. 발전에 예, 그렇죠. 도움이 되는. 예. 그래서 귀가 많이 발달을 빨리 하는데 그것처럼 듣기가 가장 아이들한테 중요한 그 기관 중에 하나고 그렇죠. 듣기로 얘기한다 그러면 음악이 있을 거고 그렇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리. 소리? 어떤 소리? 그냥 보편적인 소리. 생활하면서. 생활 속의 소리. 근데 잡음도 있겠네요. 네, 그럼요. 소음. 예, 그냥 뭐 백색 소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집중력을 좀 키워주는 소음이라 그래서 요즘 그 수험생들은 일부러 백색 소음의 그 핸드폰에 백색 소음 그 장치 있어요. 있어요. 예, 그거 틀어놓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그 거짓말할 때 많이 썼어요. 네. 백색 소음 틀어놓고 전화 통화하거든요. 아. 나 지금 거 어디세요? 막 이런. 그런 거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이미지에 좋으실 거예요. 그냥 그랬다고요. 예전에. 그래서 소음도 있겠지만 언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대화. 예,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은 두뇌 발달을 해요. 그런데 어떤 단어를 듣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톤 같은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톤. 이게 같은 말이라도 예. 약간 화가 났을 때 말투와 그러지 않은 말투와 이렇게 톤이 다 강약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이 감정 전달도. 그럼요. 감정이 느껴지죠. 엄마랑 연결돼 있잖아. 그럼요. 근데 이게 아이들은 가만히 아무 표정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는 것과 내가 웃으면서 아가 안녕 하는 거하고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반응 있죠. 틀리죠. 완전 틀리죠. 예. 아이들은 따라 하거든요. 예. 저는 웃으면 아이들 반응이 좀 달라요. 뭐지? 왜 저러지? 뭐 이런. 울지 않으면 다행이네. 울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사고도 달라지고 그 정서적 감정도 많이 달라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는 강의 중에 하나가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네. 많이 봐요. 네. 예, 거기에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배우자의 기준, 모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으래요. 한국말.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닌가?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국어? 그런데 그 교수님의 강의를 이제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그 들어보시면 모국어란 내 부모님이 쓴 언어예요. 우리 부모님이 쓰는. 네네네. 그래서 엄마 모자. 꼭 엄마가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가족들이 쓰는. 가족들이 쓰는 그러니까 가장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부모님의 대화,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언어들이 모국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 모국어를 잘 쓰는 배우자일수록 성향도 좋고 생각도 바르고 예 그래서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잘 봐라. 만약에 내가 나의 모국어의 환경이 좋지 않았다면 모국어의 환경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바뀐다라는 그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참 많이 느꼈거든요. 네. 저희 주변에 말 한마디로 잘 해놓은 일을 다 까먹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말 한마디 잘해서 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네. 있죠. 그거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좀 고민을 좀 네네. 해보다 보니 제가 몬테소리에서 한 10년 근무를 하면서 몬테소리 언어 영역을 이렇게 좀 되짚어 봤더니 그 몬테소리 언어 영역에 네. 아이들의 언어를 좀 더 세분화할 수 있게 아이들한테 그 교육해주는 그 교구들이 좀 있어요. 교육 자료. 네, 그렇죠. 그렇죠. 교구. 교구. 장난감과 교구는 다릅니다. 그렇죠. 예, 완구와 교구는 그렇죠. 달라요. 갖고 노는 거와 예. 공부하는 거와 틀리겠죠. 그러니까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공부라고 하긴 좀 그런 거. 같이 노는데 어떤 게 다른 거냐면요. 완구는 그냥 놀기만. 놀이로 해서 자기가 어떤 그 성취감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놀잇감, 흥미로움 이런 거고요. 그 교구는
그 놀이를 통해서 결과물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교육적 그 결과물이 있는 것들 네네. 그걸 교구라고 해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언어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꽂기 놀이를 애들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앉아서 놀 때쯤 되면 꽂는 거 이렇게 많이들 사주세요. 모양 맞추는. 예, 그런데 그냥 완구는 그냥 아무데나 꽂아요. 아무데나 꽂아서 제가 그 사진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어서 사진 준비를 못했는데 하나는 별 모양, 하나는 세모 모양, 하나는 네모 모양에서 같은 틀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요런 사진. 예, 요렇게 해요. 편집은. 편집 부탁드려요. 네네. 네. 그런데 교구는 한 가지 면에 그 네모 모양이면 네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기둥 네모 기둥을 그 안에만 넣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되게 성취감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별 모양도 있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는 이 왕구는 막 여러 번 넣다가 안 되면 에이 안 해. 실패를 먼저 맛보죠. 아, 그렇죠. 예, 그런데 교구는 그거 하나만 넣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아. 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잘했다. 나는 했어. 뭐 이런 성취감을 느껴요. 그래서 같은 놀이를 하더라도 이 아이가 성취감을 더 긍정적인 그 경험을 먼저 하느냐, 부정적인 경험을 먼저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예.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항상 실패만 해왔기 때문에. 아, 네. 저는 어렸을 때 장난감을 많이 못 갖고 놀았어요. 부모님 말대로 저희 형님이 이렇게 끌어안고 장난감을 못 만지게 했었거든요. 아,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하다가 딱 얘기 나온 게 그 블럭. 그냥 모양 없이 그냥 막 꽂아서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아, 근데 요즘은 대세가 장난감 없이 노는 것들이 지금 그 뇌발달 교육에 또 굉장히 좋아요. 아, 장난감 없이 노는 법. 노는 법. 예. 그러면 뭐 말 그대로 뭐 몸으로 놀던지. 몸으로 놀. 예, 예. 아니면 최대한 그 내가 주변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좀 발달을 하겠죠. 제가 이제 엄마 아빠가 힘들겠는데? 놀이를 엄마 만들어 줘야 되잖아. 왜 만들어줘요? 아, 그냥 노는 건가? 그렇죠.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만들어내는 건 이 아이들한테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놀잇감을 준다는 건 이 아이한테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그냥 자기가 몸으로 뭐 손가락을 세면서 놀든지 발가락을 뭐 아니면 배꼽에 때를 빼면서 집중력을 키우든지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요즘은 장난감 없이 노는 놀이법이 또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그건 기회가 되면 아마 다음번에 제가 그 소개하시는 대표님이 또 나오셔서 한번 시연을 해 주실 거예요. 아,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제가 저희 그 사촌 조카들한테 네. 좀 잘못한 게 있네. 어떤 거요? 장난감을 사줬네. 아. 잘못한 건가요? 아, 잘못한 건 아니지만 다들 모르시니까 다음부터는 교육적인 자료가 있다던가 아니면 스스로 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던지 예 조금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일 건지 물을 아예 주던지 뭐 이걸 이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난감을 주는 것보다 네. 데리고 나가서 공원에서 저도 어렸을 때 놀았던 모래가 요즘 없지만 네. 뭐 돌멩이를 모아서 뭐 탑을 쌓아본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장난감을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 실행하기가 어려운 게 요즘 세대는 그렇죠. 모래 중금속 같은 거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갖고 노는 모래는 따로 팔던가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아, 예, 예. 그럴 정도로 지금 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 어릴 때랑 많이 예, 틀려요. 예, 그래서 무조건 옛날처럼 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막 흙을 퍼먹고 그랬거든. 그 시대는 괜찮았어요. 비를 맞았어도 괜찮았어요. 그죠. 요즘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언어로 돌아오면 언어는 그 말의 표현을 잘할수록 이 사람이 말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표현력을 쓰는지에 따라 이 사람의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언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잘 못 해주시니까 많이 하시는 게 동화책. 예, 동화책 읽어주는 것도 그나마 힘들어서 요즘은 TV, 어린이 TV 많이 틀어놓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생아들한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제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우린 집중력이 좋은가 봐요. 왜요? TV를 틀어놓으면은 꼼짝 안 하고 앉아서 그것만 보고 있대요. 대박이에요 요즘. 그냥 틀어놓으면 네. 아이들이 거기에 시선이 사로잡혀갖고 안 움직여요. 그게 근데 집중력이 집중을 해서 보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빠진 것 같아요. 그냥 빠진 거? 집중해서 본다면 그냥 멍하니 그냥 뭐 말 그대로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거 그냥 멍하고 보는 거야. 불러도 안 밥 먹자고 해도 안 오고. TV는 끊임없이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산만한 도구들이에요. 따라가느라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이게 눈을 보고 있으면 뭔가 자꾸 움직이니까 그걸 굉장히 흥미롭게 보지만 아이들 성격 굉장히 급해지고 그다음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산만해지는 게 이제 맞아요. 이런 매체들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매체는 좀 멀리 하시고 귀를 좀 발달을 시켜주세요. 귀. 네. 그래서 음악이라든가 좋은 그 언어들이 좀 그 풍부한 동화책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은데 이제 지금 근데 저희가 왜 물잠고 하면서 개수대에 물 그 선 따라서 물 붓는 거 했었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지금 이 책 띄워주세요. 책 띄워드릴까요? 네. 책이죠, 책. 즐거운 손 씻기. 예, 이런 거를 보여주고서 아이들이 손을 씻을 때 즐겁게 이게 이 안에 일상적인 생활 교육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좀 이용해서 아이들이 동화를 좀 듣고 손 씻을 때도 집중하면서 씻을 수 있게 연계해서 이제 교육 들어가시면 좋고요. 이 그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쓰는 꼬맹이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이 표현 자체를 예. 그러니까 좀 감성적. 얘가 이런 표현을 써? 라는 거. 그러니까 느낌을 얘기할 때 좀 그런 아이들이 남자애들은 좀 없었는데 여자애들이 표현할 때 표현이 되게 이런 표현도 써? 이런 아이들도 몇 번 봤거든요. 굉장히 풍부하게 쓰죠. 정확한 단어를 써요. 예, 근데 그 정확한 단어와 풍부한 표현력은 어떻게 이 아이가 접했을까요? 모국어예요, 모국어. 들었겠죠.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표현했겠죠. 네. 그러면 그 모국어의 환경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몬테소리 그 언어 영역에 보시면 낱말 카드가 들어가요. 낱말 카드. 예. 네네. 근데 그 낱말 카드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흔히 지칭하면서 저건 꽃이야. 저거는 동물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분리를 해주세요. 그 통합과 분리를 네네. 가르쳐주는 이 교구인데요. 저기서 보시면 물고기, 이 물고기 카드 박스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똑똑똑 물고기 집에 놀러 왔어요. 창서봐, 오늘은 물고기 집에 놀러 왔는데 어떤 물고기들이 노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 그럴까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물고기의 종류들이 나와요. 쫙 종류별로. 그렇죠. 뭐 붕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샘플이에요. 저희 이미지에도 보면 네.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가 보여요. 그렇죠. 뭐 미꾸라지, 가오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 접해본 친구들은요. 물고기가 지나가면요. 물고기다. 엄마, 저 물고기 이름은 뭐예요? 라고 꼭 물어보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다 물고기는 다 똑같은 물고기예요. 고기. 예. 고기. 고기다. 그것도 물고기, 육고기도 아니고 그냥 고기예요. 고기.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세분화를 할 수 있는 거. 저 위에 꽃 카드도 보시면 그러게요. 장미꽃, 나팔꽃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꽃처럼 생긴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는 항상 물어봐요. 이게 무슨 꽃인지. 그래서 자기가 봤던 건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거나 혹은 봤던 거랑 똑같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하겠네요. 예, 그렇죠. 같은 거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아이들이 경험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뭐 사진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꽃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름이 다 있어라는 생각이 일단은 아이들 머릿속에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예, 통합과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고를 나눠 놓는 역할들을 하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단어고요. 거기에 감정으로 풍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제 형용사라든가 그렇죠. 부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목적어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이 좀 들어가겠죠. 네네.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통으로 알려주시는 것과 분리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아이들의 사고를 조금 더 한 단계 한 단계 쪼개는 작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언어를 잘 쓰는 아이들은 자라나서도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잘. 굉장히 유연하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잘하죠. 예, 그러면 사회생활할 때도 그런 친구들을 보면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반박 못. 예, 그리고 밉지 않아요. 네. 우기고 떼쓰는 애들이 힘들죠. 그죠. 예, 그건 뭐 앞뒤 없어요. 그냥 나는 이게 좋아라고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답 없죠. 예,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간관계 맺을 때 저희가 인간관계도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친구와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예, 그래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생아 때부터 가장 쉽게 해주실 수 있는 게 언어. 예, 그다음에 음악. 예, 음악은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지만 언어에 영향을 많이 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언어를 잘하게 해주시고 싶으면요, 음악을 많이 들려주시는데 동요 말고 팝. 팝 너무 빨리 가셨어요. 너무 빨리 갔네. 클래식. 아, 클래식. 네. 클래식의 음이 굉장히 낮은 음부터 굉장히 이렇게 맞아요. 높낮이가 굉장히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 악장에도 굉장히 많은 음파가 들어가요. 이게 아이들의 그 언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오케스트라만 해도 악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들리긴 하는데 네. 그거를 또 악기별로 또 막 이렇게 또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아이들은 분리하는 것보다는 일단 통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통으로 들어오는데 이 음악의 흐름이 언어와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 음악을 좀 많이 듣는 아이들은 말도 굉장히 리드미컬 있게 이게 왜 딱딱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조금 리드미컬 있게 하는 그런 그 스킬이 자연스럽게 배워요. 그래서 클래식 좀 많이 들려주시면 좋고요. 네네. 클래식 많이 좀 들려주시면 영어 나중에 배울 때 굉장히 좋아요. 저희 나라 언어는 좀 이렇게 직선이라고 보시면 영어는 약간 이렇게 그 음악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그 영어 그 언어 배울 때 굉장히 좋고요. 지방은 또 다르죠. 지방? 지방? 가. 아 그래? 아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또. 그 사투리 쓰는 친구 옆에 있으면 표준어 쓰는 친구가 표준어를 쓸까요? 사투리를 쓸까요? 제가 표준어 쓸 때 사투리 쓰는 분 있으면 예. 제가 사투리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강음이라고 그래요. 강음이고 전라도 말보다는 경상도 말이 더 많이 흡수가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상도 말의 음의 어떤 흐름을 좀 들어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딱딱 끊어지는 것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높이도 약간 음의 높이도 좀 높아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표준어가 그 흡수가 되는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어설픈 사투리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다 보면 너 하지 마라. 예. 왜 그러는데? 너 사투리 하지 마. 대부분 다 그래요. 언어는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모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고 이 아이와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가장 큰 재산이 지금 형성되는 시기예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면 나도 내 모국어에서
이게 그 유전적으로 네. 유산으로 받은 내 모국어가 너무 빈약하다라고 보시면 동화책을 좀 통해서 네네. 많이 엄마 아빠도 그 표현의 어떤 좀 다양성, 그다음에 아까 통으로 한 걸 세분화시키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로 좀 해보시면 좋은데요. 아까 그 몬테소리 교구에 보시면 그 문장 만드는 게 또 있어요. 문장 만드는 거. 예. 문장 만드는 거라면 이거 맞나요?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같은 짝찾기 해서 아이들이 집중력도 키워주면서 한글도 네네네.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는 네네네. 그 저기 단어 카드고요. 그러면 그럼 다음 거에 요거는 지금 잠모음 그 모양으로 된 걸 네네네. 그 감각 기억 능력으로 아이들이 나중에 제가 나중에 그 모래 숫자도 말씀드릴 건데 아이들의 손가락 끝을 네. 저 잠모음 네네. 그 단어 카드를 가지고 네. 만들어서 자꾸 그림을 그려줘요. 손으로. 네네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연필을 쥐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그 교구인데요. 저거는 잠모음을 합쳐서 네. 글자를 만드는 그 아.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도 있지만 오로 시작하는 거 오이도 있고. 갖다 붙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같은 오로 시작하는 여러 단어를 만들어보는. 그래서 아까 표현력 단어를 네네. 좀 많이 쓰는 거 가르쳐 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다시 찾아서 알려드릴 건데요. 네. 문장 중에 가운데 가로치고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뭐 그 의성어 의태어를 뭐 넣는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장 그 단어 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용하신다면 굉장히 아이들이 자기의 표현이나 그다음에 남하고의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부드럽고 네네네. 좋은 재산을 좀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요때 한번 넣어드릴게요. 네. 이거 찾아서 요거 말하는 거죠. 지금 이때. 요거. 네. 이렇게 자료 화면 딱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몬테소리에서도 이제 장난감이 아닌 왕구가 아닌 교구. 예. 교구를 보고 있거든요. 네. 종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그냥 교구라고 생각하면 뭐 동화책, 뭐 낱말 맞추기, 애들 보면은 이렇게 그 엄마가 이건 뭐 코끼리 사진 보여주고 이건 뭐 하면 코끼리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네. 종류가 되게 많네요 보니까. 종류도 많고요. 애기 신생아 때 해주시면 좋은 게 동화책 같은 거 그림이 있는 걸 이렇게 옆에 이렇게 쭉 세워놔 주세요. 벽면에. 그러면 고개 이렇게 돌리면서 자꾸 그림이 보이면 자꾸 목을 자꾸 움직여요. 이렇게. 예. 목을 도리도리. 잡고. 그렇게 그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목이 정확하게 척추가 정확하게 서야 몸이 튼튼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목이에요. 그래서 애기 제일 처음 태어나면 목부터 이렇게 잡아주시잖아요. 네. 아직 여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누워 있을 때도 이 아이들이 자꾸 목을 움직여야 되는데 엄마가 움직이라고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 동화책을 양쪽에 이렇게 좀 깔아서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데 제일 처음에는 흑백입니다. 컬러가 먼저 들어오지 않아요. 신생아들은. 칼라는 일단 인지가 안 되고. 예, 처음에는 한 달 정도까지는 흑백 모빌 같은 걸 이용하시든지 흑백 사진 같은 거 주변에 놔주시면 이 아이들이 이제 자꾸 고개를 돌리면서 관심 있으면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목도 발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거기에 그 그림을 그 아이들이 색감으로 색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언어만 말씀드리면 라고 했는데 이제 자꾸 이게 좀 길어지는데 색은 사람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색이 무채색일수록 생각은 저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에 저희가 예전에 금강산 오픈했을 때 금강산을 저희 회사에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가면요 정말 회색하고 빨강색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럴 때 그 가이드분이 그러셨어요. 생각을 많이 못하게 하려고 색을 많이 안 쓴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프랑스 이런데 네. 베네통 이런 그 네. 브랜드 옷 아시죠? 네, 네, 네. 그런 데서 들어오는 옷들 네. 색깔 혹시 기억나세요? 4가지 이상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해요. 예, 파스텔 톤도 있고 그러니까. 색을 믹스 시켜서 여러 가지 색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맞아요. 원색도 아니고 요걸 믹스 시킨 여러 가지 예쁜 색들이 많죠. 그죠. 예, 굉장히 자유, 이런 것들, 감성, 생각 이런 것들이 창의력. 그게 생각에 예,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색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색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죠. 색을 골고루. 네. 네, 애기 순서는 때부터. 있어요. 아기 흑백부터. 근데 아기 때부터 보면 뭐 엄마가 안고 있을 때나 뭐 뭔가를 했을 때는 상관없는데 대부분 누워서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보이는 색깔 이외에 일부러라도 더 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입는 옷이 좀 색깔을 다양하게 입어주시면 좋아요. 뭐 아침에는 뭐 흰색을 입으셨으면 점심 때는 점심에 수유하시면서는 핑크색을 입는다든지 뭐 색을 조금 바꿔주시면서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그 시설에 색깔들을 좀 자주 바꿔주시면 좋아요. 엄마 조금만 힘내라. 회색 추리닝만 입지 말고 아빠 거 입지 말고. 아빠들이 잘해주셔야 돼요. 그렇네 진짜. 네. 그리고 아빠들이 또 저녁에 들어오셔서도 놀아주실 때 조금 다양하게. 이런 걸 어디서 듣거나 배우거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이런 그 교육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유튜브도 찾아보면은 뭐 많겠지만 사실 일부러 찾아와서까지는 잘들 안 보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색을 그렇죠. 보여주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네. 그런 걸 보여주면 좋아진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알찹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부모가 되기 전에 그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냥 뭐 다 자기 밥 그릇 다 차고 나온다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옛날 어른들처럼. 그렇죠. 근데 요즘은 엄마 아빠들이 어떤 걸 고민을 하시냐면요. 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경제적인 금전적으로 얼마 이게 부담스러워서 못 낳겠다고 하는 거지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고민해서 못 낳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건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웃기겠지만 어릴 때 이렇게 기본적인 모국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감각적인 거라든가 일상적인 우리 뭐 물 잠그는 거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잘 키워 놓으시면요 크면서 이 아이한테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어릴 땐 그냥 먹고 입히다가 나중에 교육이라는 걸 들어갈 땐 돈으로 다 떼우려니까 비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처음 초창기 그러니까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배우고 어떻게 업무 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를 내가 10년 다닐 건지 20년 다닐 건지 아니면 중간에 점프를 해서 저 좋은 회사를 갈 수 있는지 이거는 신입사원 6개월에서 길면 1년 사이에 결정이 나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신생아 임신했을 때부터 신생아 만 24개월까지의 이 패턴이 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리부터 듣고 네. 나오고 나서는 듣는 것과 보는 거. 네. 어떠한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 바쁘단 핑계지만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예 신경 안 쓰고 안 하는 사람보다는 신경을 써서 그런 걸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게 어찌됐든 아이의 발달 과정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것도 재산입니다. 그런데 재산이네. 저는 솔직히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서 학원을 보내주시긴 했어요. 근데 학원에서 크게
배운 거는 노는 거, 애들하고 노는 거. 잘 배우셨네요. 네, 잘 배웠어요. 그래서 건강한 거, 뭐 이런 거.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학원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곳이고요. 이게 집은 나의 인생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그렇죠. 인생을 배우는 거. 예.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좋은 환경이라는 거는 네. 잘 먹고 따뜻한지 뭐 이런 것들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보다 정서적인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정서적인 관계로 뭔가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들로 책 하나를 어떻게 읽어주고 이 아이와 스킨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그 큰 인생이 달라지는 재산적 가치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뭐 요즘에 진짜 너무 좋아진 세상이에요. 뭐 그 컴으로 좀 찾아보시거나 안 그러면 여기 전화번호 나가죠. 네. 전화번호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나에서는 많은 도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건 아니지만 아이를 접하게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그 첫 조카를 네. 보고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삼촌이 될 수 있는 좋은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좋은 삼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저희 또 시리즈처럼 네네. 아이에 대한 걸 또 쭉 이어 나가실 거잖아요. 네네. 다음에는 어떤 거 좀 하실까요? 다음에는 이제 그 언어하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감각 쪽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감각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감각 교육. 네, 뭐 촉각, 청각, 그렇죠. 후각, 미각, 미각, 예. 시각.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감각놀이 그것들. 많이 하잖아요. 예, 감각놀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구로 접할 것이냐, 교구로 접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느낌과 성취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긍정적 사고가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을 먼저 하는 것보다 긍정적 경험이 이 아이들한테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접할 것인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닌가요? 그래도 아버지를 그거는 먼저 봐야 긍정적 마인드가 있는 경우에는 실패를 내가 다시 일으켜서 긍정으로 올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경험이 더 먼저인 사람은 거봐해도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이 자립심이 좀 중심이 좀 있으셔야 돼요. 맞아요.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낙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좋아요. 다 좋아요. 뭐 망해도 좋고.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가요? 네. 안 그건 좋다고 기준이 하십니다.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답니다. 네. 다음 주에 요 기준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싸늘해지고 네. 저희 복장도 이렇게 바뀌다시피 목이 많이 좋아지셨네.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 난 거 같아요. 다 낫진 않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예. 그래도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하고 제가 또 약속이니까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몸 관리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에너지를 좀 얻어서 그런지 훨씬 좋아졌어요. 네, 목소리가 점점점 좋아지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겨야 하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또 저희 이제 또 시리즈물로 나가면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방송을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요게 제목인가요? 네. 네. 저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그 저희 감각 교육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애쓰셨습니다. 네. 얼른 끝내시고 연애하러 가십시오. 저희 많이 했어요. 40분 채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뵐게요. 감사합니다.